책 펴시고 개념 확인 문제 풉니다. 예, 86에서 일단 뭐 오늘 다 확인할 건데 89쪽까지 일단 먼저 푸시고요. 86에서 89쪽까지 풀어보세요. 해보겠습니다. 순물질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거. 철만 있으면 순물질이고, 암석은 불균일 혼합물이고요. 물만 있으면 순물질이고, 소금물은 소금이랑 물이 혼합물이죠. 균일 혼합물. 질소만 있으면 순물질. 공기는 혼합물입니다. 기역, 디귿, 미음 3번이 답이고, 자, 드라이아이스는 이산화탄소가 고체로 있는 거야. 알루미늄은 알루미늄만 있는 거고, 에탄올도 에탄올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뭐냐면 순물질인 거야, 순물질. 순물질이고, 근데 얘는 고체지만 알루미늄도 고체긴 한데 에탄올은 액체인 줄 아세요? 액체? 액체고요. 두 가지 이상 골고루 섞여 있는 거 아니고 두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순물질이다. 근데 알루미늄은 한 가지 원소로 되어 있거든요. 에탄올은 사실 세 가지고, 에탄올은 탄소 요렇게 되어 있는 애인데 에탄올은 세 가지 원소로 되어 있습니다. 질량이 증가해도 밀도 변하지 않는다. 순물질의 밀도는 변하지 않아. 부피도 같이 증가하니까. 이해가요? 순물질의 밀도 변화가 없습니다. 섞여 있질 않아. 그 4번이 답이고,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순물질은 구리는 구리만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한 가지 물질. 헬륨은 헬륨만으로 이루어진 거고, 아세톤은 좀 어렵네. 아세톤은 탄소랑 수소랑 산소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두 가지 이상은 맞죠, 그쵸? 그 다음에 화강암은 순물질이 아니야. 이건 혼합물이야. 염화나트륨은 NaCl인데 두 가지니까 두 가지 이상 맞죠? 이해가? 3번, 5번이고요. 3번에. 자, 순물질, 에탄올 순물질이고, 설탕물은 혼합물이고, 식초 혼합물이고, 과일주스 혼합물이고, 우유 혼합물이고, 탄산음료 혼합물입니다. 물하고 이산화탄소, 뭐 설탕 이런 거에 혼합물이죠. 자, 소금을 물에 녹여 소금물을 만든다. 소금은 원래 순물질이 맞고요. 물은 화합물인데, 화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결합되어 있는 물질이에요. 물은 화합물 맞고, 소금은 물과 균일하게 섞이는 거 맞아요. 균일 혼합물. 소금물은 물과 소금의 성질과 전혀 다르다. 아니고요. 혼합물이 되어도 성질은 유지가 됩니다. 소금이 물에 녹을 때 전체 질량 변하지 않는다. 전체 질량은 더 늘어나니까 소금의 양만큼. 틀렸고요. 흙탕물과 설탕물의 차이점은 하나는 균일 혼합물이라고 하는 거고 하나는 불균일 혼합물이고, 근데 둘 다 혼합물이지, 그쵸? 흙탕물만 혼합물이 아니고요. 두 물질을 구성하는 성분 물질이 같다. 아니고. 두 물질을 구성하는 성분 물질이 고르게 섞여 있다. 아니고. 설탕물에 섞여 있는 물질의 성질이 나타나지 않는다. 아니고요. 요 혼합물들은 비율에 따라 밀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밀도가 안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는 순물질일 때 말하는 거예요. 뭐 설탕을 더 많이 넣는다 그러면은 밀도 증가하거나 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비율에 따라 달라지는 거 맞아요. 간은 균일하게 섞여 있는 것 같아?
균일 혼합물이죠. 균일 혼합물이고. 휴대폰 집어넣어. 둘 다. 거기 꺼내놓지 마. 나는 불균일 혼합물이죠. 불균일인 것 같아? 불균일인 것 같죠? 근데 이게 뭐 순물질은 아닙니다. 균일 혼합물이고 요거는 불균일 혼합물이고 4번 골라야 되고요. 자, 이 모형에 대한 설명. 가와 나는 혼합물을 나타내는 게 맞고, 가는 성분 물질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 혼합물이 돼도 성분 물질의 성질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온도가 일정할 때 나의 전체 밀도는 일정하지 않다. 그거 아니고, 부피 변화 없으니까 전체 밀도 변화 없는 거 맞고요. 불균일한 액체 혼합물은 가로 나타낼 수 있다. 가는 지금 균일 혼합물인데, 잠깐만 봐요. 다시 봐야겠다. 그러면 이제 다른 거, 온도가 일정할 때, 그러니까 이게 요건 디귿 골라야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딱 요 상태만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여튼 불균일 혼합물에 대한 설명이에요. 불균일 혼합물. 혼합물은 원래 밀도 달라질 수 있어요. 더 넣으면은 뭐 그러니까 나의 전체 밀도는 일정하지 않다. 불균일 혼합물의 밀도는 일정한 게 아니거든요. 밀도는 이제 이거 뭐 얼마를 넣어주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4번 골라야겠네. 요거는 이제 가는 균일 혼합물이니까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철과 크로뮴으로 혼합한 스테인리스는 혼합물인데 이거 불균일 혼합물 아니고 균일 혼합물이고요. 이거는 이제 얘가 맞죠. 왜냐면 얘가 녹이 안 쓰니까 스테인리스를 주방 용기로 많이 쓰는 거 맞죠. 1번 답이고. 자, 혼합물로부터 순물질을 분리하여 사용하는 경우, 댐납은 혼합물로 사용하는 경우고 부동액도 마찬가지. 요거는 산소만 분리를 해 놔서 쓰는 겁니다. 염화칼슘은 물하고 염화칼슘이랑 혼합을 시키는 거야. 뿌려가지고. 퓨즈도 납과 주석의 혼합물이고요. 3번. 자, 공기를 액체로 만든 다음에 다시 이제 산소랑 질소로 분리를 한 거네. 옳지 않은 거. 공기는 균일 혼합물이고 나의 여러 가지 액체의 불균일 혼합물이다. 아니고요. 이거 균일 혼합물이고 다는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순물질이다. 산소는 한 가지 원소로 되어 있습니다. 질소도 마찬가지. 가는 다와 라의 성질을 모두 가진 혼합물이다. 그렇죠. 라는 액체로 만들 때 냉각제로 사용하는 물질이다. 액체 질소 말하는 거죠. 액체 질소. 액체 질소 냉각제로 사용됩니다. 물질의 특성을 옳게 짝지은 것은 질량 아니야. 근데 색깔하고 맛은 특성이 맞아요. 질량은 아니어도. 부피 아니고 냄새도 특성입니다. 냄새. 어떤 냄새가 난다 이런 거 특성인 거고. 3번 아직 이런 걸 용해도랑 끓는 점은 잘 안 배웠지만 질량과 부피는 특성이 아니다라고 했어. 3번 골라주시고 3번 골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물질의 질량과 부피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부피는 물질이 가지고 있는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다. 이게 맞고요. 액체 부피는 눈금 실린더로 측정할 수 있다. 맞고. 물질의 질량을 측정하는 장소에 따라 변한다. 아니에요. 질량은 물질의 고유한 양이기 때문에 장소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야. 물질의 질량은 윗접시적으로 측정하는 게 맞고요. 그램이나 킬로그램 단위 씁니다. 자, B를 넣었더니 가만큼 증가했어요. 가는 이제 부피고 나도 부피인데
B는 A에 잘 녹을수록 좋은 게 아니야. 녹으면 안 돼. B는 A에 잘 뜨는 거다. 아니고 C가 뜨는 거고요. 철사로 누른 거. 고체 C가 액체 A에 가라앉는 물질이다.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실이고 철사인데 철사를 꾹 누른 겁니다. 뜨니까. 그 다음에 액체 A가 증가한 부피 가는 고체 B의 부피이다. 맞네. A가 증가한 부피 나는 고체 C지 이거는. 4번 답이고요. 위쪽 시저를 평평한 곳에 놓고 해야 되고, 오른손잡이라면 나무 토막을 위쪽 시저를 왼쪽에 놓는다. 이게 왜 맞냐면 여기 앞에 설명이 있긴 했는데 선생님 별로 안 중요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만약에 내가 오른손잡이인데 얘를 오른쪽에 놔봐. 이게 뭐 불편하잖아 이게. 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오른손잡이는 물체를 왼쪽에 놓고 분동을 넣었다 뺐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더 편리한 거야. 왼쪽 접시에 넣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 0점 조절나사 돌려서 수평을 맞추는 거고, 0점 조절나사가 여기에요. 여기 요거 있죠. 요거 요게 0점 조절나사입니다. 얘를 이제 위 옆으로 이제 이동해 가지고요 수평 맞출 수 있고요. 분동은 질량이 큰 거부터 올려놔야 돼. 큰 거부터. 이 설명 굳이 중요하지 않아서 안 뺐는데, 큰 거를 넣었다가 뺐다 하는 거예요. 큰 거를 넣어서 이쪽이 무거우면은 거기에다가 또 올려놓는 거고, 큰 거를 놔뒀는데 분동 쪽이 무거우면 빼야 되는 거고. 나무 토막의 질량은 분동의 질량의 합인 62.7g이다. 62, 이거 0.5고 0.7이잖아. 이거 0.2잖아. 맞죠? 62.7g 맞습니다. 16번에 자, 단위 부피당 질량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단위 부피당 질량이 뭐냐면 그게 밀도야. 응? 밀도를 다른 말로 단위 부피는 뭐냐면 1ml당 얼마다 뭐 이런 거예요. 그게 밀도고, 밀도 다르니까 지금 이 상태가 된 거죠. 1세제곱센티미터의 질량이 물질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이것도 밀도야. 이것도 밀도고요. 두 고체의 밀도가 물보다 모두 크기 때문이다. 쇠공만 크고 스타이로폼 공은 물보다 밀도가 작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치가 다르게 있는 거죠. 아니네, 내가 잘못 읽고 있네. 미안해요. 그러니까 옳은 거 고르는 거군요. 옳은 거. 위치가 다른 까닭. 다르기 때문이다. 이거 맞네. 아까 이거 1번은 판단을 안 하고 있었구나. 1번이 답이고요. 같은 거 아니죠? 이거 아니죠? 1번이 답입니다. 밀도에 대한 설명. 밀도는 단위 부피당 질량이다. 맞고, 단위 부피당 질량 맞고요. 밀도는 물질에 따라 다르므로 물질의 특성이다. 맞고, 부피가 같을 때 질량이 작으면 밀도가 작은 거지.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요. 부피는 같아. 질량이 작으면 밀도도 작은 거지. 맞죠? 네. 얼음은 물 위에 뜸으로 얼음의 밀도가 물의 밀도보다 작다. 이건 맞네요. 18번에 만약에 이제 불규칙한 모양의 돌멩이가 있다. 그 밀도를 측정하려면 부피랑 질량을 측정해야 되는데, 부피와 질량을 측정해야 되잖아요. 부피 재려면은 눈금 실린더랑 물 있어야 되고, 철사는 굳이 없어도 되죠. 돌멩이 가라앉는 거 아시죠? 근데 윗접시 저울 있어야지 뭐제? 질량도 재는 거죠. 요 둘은 부피 재려고 하는 거고, 기역, 디귿, 비읍이고요. 자, 19번에 자, 이거 부피 얼마예요?
5 곱하기 5 곱하기 4 해야지 부피 나오는 거 아시죠? 자, 그래서 100인가요? 100 세제곱 센티미터 분의 500g이니까 5야 5 밀도. 근데 반 이렇게 잘랐어 이렇게 대충. 그래도 둘 다 밀도는 얼마야? 5야 똑같아요. 변하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300g이래네. 잘 봐라.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인데 밀도는 5로 변화가 없고 질량이 300g이야. 그때 부피 이렇게 물어본 거죠? 네. 맞아요? 예. 그 부피는 60이네. 60인 거 없나? 아, C를 물어봤네. 와, B를 물어본 게 아니네요. 미안. 그래서 C는 200g이겠네요. 맞아요? B가 질량이 200g이야. 그럼 부피가 40이고 밀도는 5입니다. 답은 4번. 자, 원래 질량은 30.5g이래요. 근데 이거 니네가 잘 봐야지. 54ml 물이 들어있었는데 처음에 현재 얼마입니까?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59ml죠? 네. 원래는 54랬대. 54. 그러면은 부피가 얼마예요? 5ml야 부피가. 5ml인데 여기 써도는 있었네요. 30.5g이야. 그럼 6.1인가요? 6.1 g per ml. 20번의 답이 3이고. 자, 그런 애를 6.1인 애를 넣으면 어디에 위치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그렇죠? 미음이겠다. 미음. 이해 가요? 네. 6.1이니까 수은보다는 뜨는데 사염화탄소라고 하는 애보단 무거워가지고 그거보단 가라앉아야 돼. 미음 위치해야 되고. 자, 질량이 가장 큰 것은 같은 부피에서 질량이 가장 큰 게 밀도가 큰 거야 작은 거야 이게. 100 세제곱 센티미터당 질량이 가장 큰 게 밀도가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큰 거죠 큰 거. 부피가 똑같은데 질량이 커야지 밀도가 크니까. 그래서 가장 큰 거는 밀도 큰 거 찾으시면 되는데 일단 금이네 금. 금하고 질량이 가장 작은 거는 밀도가 가장 작은 거죠? 산소 대 산소 기체니까. 헬륨이 들어있는 풍선을 놓으면 이제 올라갈수록 대기압이 낮아질 때, 이건 약간 복합적인 문제네. 잘 봐라. 기압이 낮아지면은 공기 부피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부피가 증가합니다. 압력이 낮아진다라는 건 안 누른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얘가 부피가 커지고, 부피가 커지면 밀도는 어떻게 돼요? 감소하는 거 맞습니다. 왜냐면 부피분의 질량에서 이 질량이 일정하고 부피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분모가 증가하는 거잖아. 그럼 밀도는 감소해야 되죠. 그래서 계속 뜨는 거예요. 계속. 저게 터지지 않는 이상 계속 올라가는 거야. 왜냐면 올라갔더니 부피가 커지면서 밀도가 적어졌어. 그럼 주변보다 밀도가 작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풍선이 터질 수도 있고 그렇죠. 자, 3번이 답이고 24번 밀도를 크게 하여 생활에 이용하는 경우로 모두 고르면 헬륨 기체 풍선 같은 거 띄어서 광고에 쓰는 거 있고요. 잠수부가
들어갈 때 납동을 찬다. 아 근데 크게 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고르라고 돼 있네. 2번이죠. 일단은 1번에 밀도 작게 해서 띄우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에 잠수함이 물속으로 내려갈 때 밀도 크게 하는 거 맞네요. 2번, 3번이 답이 되네. 자, 나머지 두 개는 밀도를 작게 한 거고요. 22번은 뭐예요? 22번이요? 22번은 1번입니다. 1번. 자, 실력 강화 90부터 91쪽까지 문제 또 풀어보겠습니다. 좀 뒤에는 좀 어려운 문제도 있는 것 같네, 그렇죠? 같이 볼까요? 프린트는 숙제를 하시고, 구리는 순물질, 우유는 불균일 혼합물, 물은 순물질, 소금물은 균일 혼합물이고요. 구리는 여러 가지 원소가 결합한 화합물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구리는 그냥 한 가지 원소로만 되어 있어. 우유는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진 순물질 아니고요.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은 구리와 물이다. 구리는 한 가지 원소가 맞는데 물은 두 가지 원소가 결합한 화합물이에요. 밀도가 일정한 균일 혼합물은 우유와 소금물이다. 혼합물은 원래 밀도가 일정한 게 아닙니다. 원래 소금물은 성분 물질의 성질을 모두 나타내므로 혼합물이다. 맞죠? 5번이 답이고요. 얘는 한 가지 원소로만 가는 한 가지 원소로만 이루어진 순물질인데, 식초는 균일혼합물입니다. 그럼 균일혼합물은 다에 해당하고요. 공기도 균일혼합물이고, 알루미늄은 한 가지 원소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가고요. 물이 나처럼 이제 두 가지 원소,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화합물을 말하는 거고, 과일 주스가 불균일 혼합물이야. 라 그름이 불균일 혼합물이야. 자, 암석, 우유, 오렌지 주스 세 개 다 뭐냐면 불균일 혼합물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이다 아니고, 한 가지 원소로만 이루어졌다도 아니고요. 요것도 틀려. 밀도가 똑같다 이 소린데 아니고, 순물질이 고르게 섞여 있는 게 아니라, 암석, 우유, 오렌지 주스는 다 불균일 혼합물입니다. 5번이 답이고요. 자, 이거는 균일 혼합물인데, 하여튼 혼합물인데, 전기 불꽃을 튀겨서 수증기만 지금 보이잖아요. 이거는 화합물이면서 뭐야? 순물질. 가는 기체 상태의 혼합물이다. 맞고, 수소와 산소 기체는 호돈소 물질이다. 아, 이것도 맞는데, 그러니까 수소만 보면은 호돈소 물질, 산소만 보면은 호돈소 물질. 한 가지 원소로만 되어 있잖아요. 3번에 순물질이 반응할 때 다른 종류의 원소가 생성된다. 이게 다른 종류의 원소가 생성이 된 거야? 아니지. 원소는 그대로인데 뭐 다른 어떤 물질이 만들어진 거지, 원소가 뭐 빨간 애가 있는데 뭐 파란 애 생겼어? 그런 거 아니거든요. 다른 종류 원소 생겼다 아니거든. 3번 틀렸고, 자, 다의 수증기는 두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화합물 맞고요. 나의 입자들은 수소와 산소의 성질과 다르다. 아, 이건 중요한데, 화합물이 되면은 성질이 달라져요. 혼합물은 성질이 똑같은데, 혼합물은 단순히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성질을 그대로 지니는데, 화합물이 되면은 수소는 뻥 터지고 산소는 활활 잘 타게 하는데 수증기가 그런 거 성질 없거든요. 화합물이 될 때는 성질이 변하는 겁니다. 혼합물은 성질이 안 변하고. 물질의 특성이 아닌 거, 온도 특성 아니고요. 색깔은 특성이야. 온도는 달라질 수 있어. 온도는 뭐 달라질 수 있어요. 길이 특성 아니야. 아닌 거 고르라고 돼 있구나.
그다음 밀도 특성이야. 어느 점 굵기는 딱딱한 정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런 거 특성이 됩니다. 딱딱한 애가 있고 안 딱딱한 애가 있으니까 그 특성 돼. 자, 요런 거는 선생님이 하나만 설명하고 넘어갔었는데 이런 걸 풀려면 이렇게 써야 돼. 밀도는 뭐지? 부피분의 질량 이렇게 써 놓으시고, 질량이 증가하면 밀도도 증가하는 겁니다. 이게 부피가 일정할 때 질량 증가하면 밀도 증가하는 거잖아. 그래서 옳은 거 1번 옳은 거 맞고요. 2번은 틀렸죠. 그러면 질량이 일정할 때 부피와 밀도는 무슨 관계예요? 반비례 관계죠. 부피 커지면 밀도 감소하는 거. 근데 반비례 그래프가 이게 반비례 그래프야. 이게 부피 증가하면 밀도 작아지는 거. 1번 3번이 답이고요. 자, 좀 어려울 수 있겠네요. 자, 질량을 쟀는데 20g짜리 2개가 여기 들어갔대. 그럼 일단 40g이고 2g짜리 2개 들어갔대. 그럼 4g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0.5g이고 그쵸? 그래서 얘 질량이 44.5g이네.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얘가 원래 물이 46ml였는데 봐라. 50, 1, 2, 3, 4, 5, 6 56으로 증가한 거야. 부피는 10이네요. 그쵸? 부피가 10ml고 밀도는 4.45네. 맞아요. 이게 잘 따져서 하는 겁니다. 자, 그림과 같이 비커 속에 넣었는데 각 물질은 무엇인지 기호를 써라. 자, 이거 지금 계산 안 돼 있잖아. 그쵸? 밀도가 얘는 0.8 맞죠? 부피분의 질량. 부피분의 질량 1. 얘는 25분의 10. 그러면 0.4 맞아요? 네. 예. 25분의 10이니까 4를 위아래 곱하면 되는데 0.4. 얘는 15분의 97.5. 아무튼 크네. 그쵸? 네. 제일 커. 그래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인데 다 써져 있는 게 아니네. A와 B는 액체야. 그러면은 누가 라겠어요? A랑 B 중에 B가 1이야. B가 1. 라가 뭐야? 라가 더 크죠? A가 0.8이네. 이해가? 1인 애가 밑에 있어야 되잖아. 0.8이 높고. 근데 가 같은 경우에 0.8보다 어때야 돼요? 가는 0.8보다 어때야 돼? 가 위에 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가 나보다 밀도가 작잖아요. 0.8이니까 얘는 얼마? 0.8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죠? 근데 0.8보다 작은데 하나 있네. 0.4짜리. 얘가 그러니까 고체 C죠? 그 다음에 고체 D는 1보다도 어때? 1보다? 크죠? 그러면 가라앉았겠지? 요게 고체 D. 이해 가시죠? 다 매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A는 나고 B는 라고요. C는 가고요. D는 마네. 알겠어요? 자, 오른쪽 그림은 물에 녹지 않는 질량과 부피를 나타냈는데 물 위에 뜨는 애들은 1보다 밀도가 어떻게 돼야 돼?
1보다 작아야 돼요. 잘 봐라. 요렇게 연결하면 여기가 밀도가 1인 애야. 왜냐면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인데 부피 10일 때 질량 10이면 1이죠? 1보다 기울기가 작은 D랑 E가 물 위에 뜨는 거예요. 기울기가 밀도기 때문에. 아니면 그냥 해주셔도 돼. 20분의 10이니까 얘 0.5고 40분의 30이니까 뭐 0.75겠네. 그 밀도가 작은 애가 물 위에 떠야 되죠? 여기 있는 애들은 10분의 30이니까 3이잖아. 이거는 부피분의 질량. 그래서 D랑 E는 뜰 거다. 세 문제만 빨리 하겠습니다. 부피분의 질량에서 같은 부피인데 질량이 많이 나가는 애가 밀도가 어떤 거야? 큰 거예요. 밀도 다르니까 다른 물질인 거고 A가 B보다 밀도가 크다. 이게 맞죠? 잘 그래프를 잘 보는 훈련을 하시면 좋겠고, 찬물의 밀도가 더 커요. 왜냐하면 부피가 작아서 그런데 이렇게 갓처럼 되면 찬물 아래로 내려오고 따뜻한 물 막 위로 올라가는데 나는 이미 찬물이 아래에 있지. 이거는 거의 이동하지 않아요. 얘는. 그래서 가가 잘 섞이는 거야. 나보다. 맞고 가와 나는 용액 속에 용액이 같은 속도로 섞인다. 아닙니다. 가가 더 잘 섞이는 거고요. 찬물은 따뜻한 물보다 밀도가 크다. 맞아. 왜냐면 부피가 작아서 그렇고요. 온도가 높아지면 밀도 증가하는 거 아닙니다. 감소합니다. 부피가 커져서 그렇습니다. 요거 좀 어려운데 잘 봐. 얼음의 밀도가 물보다 이 0도씨 부근에서 이게 밀도가 작은 거죠. 밀도가 작은 애가 뜨지. 그래서 물에 얼음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뜨는 거예요. 가열할 때 0도씨에서 물이 얼음으로 응고된다. 응고되나? 가열하는데? 아니죠. 이거 냉각해야지 되는 거고, 질량이 같을 때 0도씨 물이 0도씨 얼음보다 부피가 더 크다. 얼음의 밀도가 어떻게 돼요? 물의 밀도가 어때요? 물의 밀도가 크잖아. 그러면은 부피는 어떻게 돼야 돼? 물이 부피는 작아야지. 부피가 작아야지 밀도가 커지는 거야. 물의 밀도가 가장 큰 온도는 0도씨가 아니라 4도씨야. 4도씨. 온도에 관계없이 물의 부피 일정하지 않아요. 네. 같은 질량일 때 4도씨 물의 부피가 가장 작다. 부피가 작아야지 밀도가 어떤 거야? 큰 거야. 원래 이런 게 어렵죠. 뭔 작은데 왜 크냐? 반비례 관계 있으니까. 부피가 작아야지 밀도가 큰 거야. 수고 많았습니다. 숙제 좀 해와주세요.